그러면 114쪽 역시 질문 있으실까요? 8-2번이요. 이거 맞을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y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x축과 만나는 점 5가 아닌 점을 a라고 하시겠대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래서 OA 사이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X축에 내린 순서의 발을 H라고 할 때 POH의 넓이의 최대값을 나한테 물어봤어요. 맞을까요? 자, 그러면 준영아,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P를 그냥 미지수로 놔. 미지수로 놓을 수 있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좌표를 그냥 내가 뭐 A라고 둘게요. 그러면 A, A에 A-4의 제곱 이렇게 형태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 X좌표는 얼마예요? A, 0대, 미안해요. 잠깐만요. A, 0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넓이 자체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y좌표가 A의 A-4의 제곱이잖아요. 거기에 2분의 1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분의 1에 A의 제곱에 A-4의 제곱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단 A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요? 0과 4 사이에. 이 범위를 줬어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선 이거의 최대 최소를 알려면 이 범위에서의 그래프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얘 우선 미분해야 되겠죠? 맞아요? 자, 미분은 어떻게 돼요? 자, 곱의 미분 해줄 수 있는 거 맞을까요? 근데 곱의 미분보단 그냥 나 얘 전개해서 한꺼번에 그냥 인수분해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2분의 1에 a의 제곱에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인가요? 네. 그러면 2분의 1에 a의 4승 마이너스 8a의 3승 더하기 16a의 제곱이에요? 미분할게요. 자, 그러면 2분의 1에 4a의 3승 마이너스 24a의 제곱 더하기 32a가 되는 거 맞으실까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4a로 잡아 빼줄게요.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뭐가 돼요? 8 되는 거 맞으실까요? 자, 그럼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 맞을까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인수분해 해줄게요. 위로 올라가서. 자, 2a에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이잖아요. 자, 그럼 2하고 4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럼 a-2, a-4예요. 맞을까요? 자,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0, 2, 4, 5 이렇게 그래프 되시는 거 맞으실까요? 맞아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f'x가 그럼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0과 4 사이에서 최대값이 어디서 나와요? 2에서 나오겠죠? 자,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은 a가 2일 때니까 2를 어디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주시면 되겠다. 원래 함수에다가 얘가 넓이 함수잖아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시는 거 맞을까요? 자, 그럼 약분하면 2고 계산하면 얼마예요? 8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8입니다. 이해돼? 진아도? 준영이도? 됐을까요?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2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대요.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자, 이거 닮음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요 한번 볼까요? 자, 요 삼각형으로 따라서 한번 봐볼게요. 요 삼각형. 자, 여기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를 x라고 줄게요.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여기를 x라고 두고 요 높이를 h라고 줄게요. 여기가 12-h 되는 거 맞으실까요? 자, 그러면 12-h 대 12가 x 대 6이 되는 거 보이실까요? 닮음. 맞을까요?
요거 대 요거가 요거 대 요거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12-h 대 12가 x 대 6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을까요? 자, 그러면 12x가 72-6h 되는 거 보이실까요? 자, 그럼 h를 x에 관한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맞을까요?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줘야 되니까. 그럼 6h가 72-12x가 될 거예요. 맞을까요? 그럼 h는 12-2x가 될 거예요. 맞을까요?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여야 돼요. 자, 그러면 부피가 뭐예요? 파이 x의 제곱? 맞아? 파이 x의 제곱 곱하기 h잖아요. 높이니까 12-2x 되는 거 맞을까요? 자, 그러면 파이는 앞으로 잡아 빼고 1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상승. 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얘 뭐 해주셔야 돼요? 진아야? 그렇지. 안 까먹었네. 미분하는 거예요. 자, 미분해볼까, 진아야? 파이 앞으로 잡아 빼고 요 안에 거 미분해줄까? 요거죠? 자, 그럼 그래프를 6x로 앞으로 잡아 빼고 x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을까요, 얘들아?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0과 4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요? 4일 때 극대, 0일 때 극소예요. 맞을까요? 자,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4. 자,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x의 범위는 0부터 6까지겠죠? 자, 그럼 0부터 6 사이에서 최대값이 어디서 나와요? x가 4일 때 나와요. 자, 근데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가 궁금한 거니까 최대가 4인 거잖아요. 그럼 x값이 4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4일 때 최대 나오니까.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4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정리해주세요, 진아요. 준영이 다시 풀어줘. 7번 한번 문제 볼게요. 자, A인 점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을 둘러싸인 넓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맞을까요? 자, 그러면 얘가 A에서 접하는 거니까 X값 준 거잖아요. 그럼 A,A-3의 제곱에서 접하는 거 맞을까요?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얘 미분했을 때 A 집어넣은 값이 접선의 기울기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미분하면 2, x-3인가요? 그리고 여기다 a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a-6에다가 x-a 더하기 a-3의 제곱이 접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a,a-3의 제곱도 지나니까. 맞을까요? 자, 그럼 y 절편 얼마예요? y 절편 x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6a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9가 뭐가 되는 거예요? y 절편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9가 y 절편이 되는 거고, 자, x 절편 자리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y가 0일 때 a 값이 궁금한 거니까, 자, 2a-6, x-a가 마이너스 a-3의 제곱 되는 거 맞을까요? 자, 근데 이 앞으로 잡으면 a-3이죠. a-3 하나 약분 때릴 수 있어요.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x-a가 마이너스 2분의 1, a-3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을까요, 얘들아? 맞을까요? 자,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2분의 3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x 절편이 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3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넓이가 어떻게 돼요? 얘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인가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 곱하기 2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여기서 최대값 구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미분해서 그때 극소값을 우선 먼저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 사이겠죠? 네. 맞을까요? 자, 그러면 4분의 1은 앞으로 다 빼주고 얘 전개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의 3승 더하기 9a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27인가요? 맞을까요?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4분의 1 앞으로 잡아 빼고 마이너스 a의 3승 마이너스 3a의 제곱 더하기 9a 더하기 27. 자, 얘 미분할게요.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4분의 1 앞으로 잡아 빼고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인 거 맞을까요? 자, 마이너스 3도 앞으로 잡아 빼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에요. 맞을까요?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생겨가고 그래프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해서 1하고 3으로 인수분해되고 마이너스 1쪽에 붙을 테니까 마이너스 3하고 1일 때겠네요. 맞을까요? 자, 그럼 극대값이 어디서 발생해요? 1에서 발생해요. 맞을까요? 최대가 어디서 발생해요? 1일 때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a 값에 뭐 집어넣어주면 돼요? 1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돼요. 어디다가? 원래 식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2분의 4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되는 거 맞으실까요? 그럼 2, 4 약분해주시면 뭐가 나와요? 8만 나와요. 답이 얼마예요? 8이 되실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다시 보세요. 자, 5-2번 한번 볼게요. 125쪽. 자, fx가 마이너스 3x의 4승 더하기 16x의 3승 마이너스 14x의 제곱 마이너스 24고 gx가 4x의 제곱 마이너스 k래요. 자, 근데 gx가 항상 다 커야 된다 했잖아. 그럼 식 세워. 마이너스 3x의 4승 더하기 16x의 3승 마이너스 14x의 제곱 마이너스 24가 4x의 제곱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을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의 4승 더하기 16x의 3승 마이너스 18x의 제곱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맞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다 곱해서 부등호 바꿀게요. 자, 그럼 k는 뭐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요? 3x의 4승 마이너스 16x의 3승 플러스 왜 마이너스인데? 잠깐만요.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6x의 3승 더하기 18x의 제곱 플러스 24. 맞을까요? 자, 그럼 얘 그래프 개형 먼저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을까요? 잠깐만. 요 위에다가 문제 또 써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를 하나의 식으로 보고 얘를 하나의 식으로 보고 얘가 K가 항상 그 나머지 옆에 그 우변의 그래프가 떠있게끔 문제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선 얘가 뭐예요? 얘 미분해야 되겠죠? 12x의 3승 마이너스 48x의 제곱 플러스 36x 맞을까요? 자, 그러면 12x로 4 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해주고 1, 3에서 인수분해. 자, 그럼 어디 지나요? 0, 1, 3 지나요. 맞을까요? 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원래 함수대로 옮겨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맞을까요? 자, 그럼 k 항상 이 최소 여기에 있는 극소값들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맞을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럼 0 나오면 얼마예요? 0,24예요. 자, 3 나오면 얼마예요? 자, 81 곱하기 3은 얼마죠? 243? 243 마이너스 9 곱하기 27 곱하기 16 하면 얼마야? 2. 162, 7, 2. 392. 392 더하기 18 곱하기 9. 162 더하기 24거든요. 자, 얘 더하면 얼마야? 186. 186 더하면 얼마예요? 얼마일까? 9, 2, 4, 429. 392를 빼면 얼마일까요? 7, 3, 37? 맞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거든요. 맞을까요? 여기가 3,37. 여기가 0,24니까 K 값은 항상 뭐 밑에 있어야 돼요? 24 밑에 있어야 되겠죠? 잠깐만. 나 뭐 잘못 계산했나?
잠시만요. 3 넣었을 때를 잘못 계산했나? (9 곱하기 16) 하면 얼마죠? 9가 아니라 27. 3 넣으면 3의 3승이니까 42, 4, 11, 2, 3. 432네요. 도대체 무슨 계산을 한 걸까? 432. 왜 392가 됐을까? 왜 432인데? 미안해요. 432예요. 계산을 다시 해볼게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자, 여기서 3 곱하면 얼마예요? 81 곱하기 3이니까 243이죠? 맞을까요? 243 마이너스 432 더하기 18 곱하기 9는 2, 7, 9, 162 더하기 24. 여기까지 문제 없죠? 맞을까요? 얘 186, 얘 186 더하면 얼마예요? 9, 2, 429? 마이너스 3이겠죠? 네. 그러면 얘가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런 그래프겠죠? 여기가 0,24고 여기가 3,-3이잖아요. 그럼 항상 뭐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시 계산해 주세요. 자,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무슨 개념을 아셔야 되냐? 자, 위치와 속도, 가속도가 있어요.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괜찮으실까요? 자,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적분은 미분은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트로 갖고 가야 돼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돼요. 어차피 나중에 적분하면서 다시 할 거긴 하지만 이게 반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이랑 미분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자, 이거 개념 알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다시 위치 미분하면 뭐?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위치 2번 미분하면 가속도 나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물리 개념 몇 개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공을 이렇게 딱 하고 던졌어. 이렇게 위로 올렸어. 자, 그러면 가장 높은 고점에서는 속도가 0이에요. 위로 올렸을 때 내가 이 페트병을 올렸잖아. 페트병이 올라갈 때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속도가 늘어나요. 그러면 고점일 때 속도가 얼마라고? 0이에요. 아셨을까요? 자, 그거 하나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단원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은 즉슨 속도는 양수도 가질 수 있죠. 음수도 가질 수 있어요. 속력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속도는 운동 방향,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문주성이야. 아이고, 여기가 문주성이야. 괜찮을까? 자, 그럼 여기가 신풍, 여기가 보라매라고 하죠. 괜찮을까요? 자, 그럼 내가 문주성에서 보라매까지 가. 보라매에서 다시 문주성으로 올 때 속력을 물어봤잖아요. 똑같아. 그러면 여기가 뭐 알파라는 속력으로 가요. 보라매에서 문주성 올 때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가던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뒤로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해볼까?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잖아요.
자, 그럼 얘 미분에서 마이너스 28이 되는 t점을 구해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식에다 그 t를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 순간에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 미분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0이에요. 자, 얘가 뭐가 나오는 시점? 마이너스 28이 되는 시점. 맞아? 그럼 마이너스 3t의 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48이죠. t의 제곱이 16일 때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는 양수로 빠져나와야 돼요. t가 4일 때 가속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6t 죠? 맞을까요? 자, 그럼 여기다 4 갖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4가 되죠? 그럼 가속도 얼마라고 준 거예요? 마이너스 24라고 준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풀어요. 됐을까요?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2-1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 여기서 문제에서 뭐가 하래?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뭐라고요? 속력이 0일 때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려면 속력이 당연히 0을 거쳐서 가겠죠. 속력이 양수에서 음수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니까. 네. 자, 그럼 바꾸는 순간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0일 때.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려면 0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0이 되는 시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 되실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러면 자,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얘가 미치니까 미분하면 속력이 되겠죠? 3t의 제곱 플러스 12t 되는 거 맞으실까요? 자, 그럼 0이 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0하고 4일 때인데 당연히 출발하는 시점은 0이겠죠. t가 0일 때는 당연히 속력이 없겠죠. 그러면 뭐가 될 때예요? 4가 될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의 위치를 물어본 거니까 t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으시면 돼요? 4 갖다 집어넣으시면 답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64 더하기 16 곱하기 6, 즉 96이 되는 거 맞으실까요? 계산하면 뭐가 돼요? 32.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32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다시 한번 문제 풀어주세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을 쏘아올린 물로켓 t초 높이를 x라고 할 때 x는 요 관계가 성립한대요. 자, 3초 후 로켓의 속도와 가속도면 위치 미분해서 속도에다가 3 넣고 그 속도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 식에다가 3 넣으면 각각의 속도와 가속도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을까요? 자, 그러면 미분하면 뭐 돼요? 첫 번째 미분하면 20-10t죠? 맞아요?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가속도는 상관없이 마이너스 10이고요. 여기다가 3 넣으면 뭐가 돼요? 똑같이 마이너스 10이죠? 맞을까요?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 둘 다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단위적으라고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0m/s가 되고요. 얘는 m/s 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로켓의 최고 높이. 자, 최고 높이는 속력이 얼마일 때요? 0일 때요. 제가 위에서 0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20-10t가 0일 때니까 10t가 20일 때, 즉 t가 얼마일 때? 2일 때겠죠? 맞을까요? 자, 지면에 떨어질 때는 위치가 어디예요? 네, 위치가 0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0일 때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가 0일 때. 즉, 마이너스 5 앞으로 잡히고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니까 인수분해하면 t가 얼마일 때? 5하고 마이너스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t가 5일 때의 속도를 물어본 거니까 속도식에다가 뭘 집어넣으셔야 돼요? 5 집어넣으셔야 돼요. 맞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50 더하기 20이니까 마이너스 30 m/s 라고 적으시면 속도가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문제 풀어주세요. 4-1번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0부터 2 사이에서 속도 증가하나요, 얘들아? 속도 그래프인데? 증가하는데? 증가하잖아요. 네, 증가해요. 그 다음에 t가 2와 5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속도의 양과 음이잖아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운동 방향이 확률 반대겠죠? 맞는 말이에요. 자, t가 4에서 가속도가 0인가요? 얘가 속도 그래프잖아요. 가속도는 미분한 거라 했으니까 기울기, 4에서의 기울기가 0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0인가요? 아니죠. 기울기 음수예요. 그래서 D가 틀렸어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0과 6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라고 했어요. 2번 바꾸나요? 한 번밖에 안 바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는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0과 6 사이에서. 그래서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꾼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답이 뭐가 돼요? 기억, 니은.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됐어요? 자, 5-1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얘들아, 민우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필요한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요 전체를 x라고 줄게요. 맞을까요? 근데 지금 몇 초 2m의 일정 속도로 일정한 직선을 걷는다 했으면 여기가 2t잖아요. 맞을까요? 자, 그럼 얘가 2t만큼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 되는 거 보이실까요? 여기가 x-2t 되는 거 보이실까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x-2t 대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1.5 대 2.5, 즉 3대 5가 되는 거 맞으실까요? 그럼 3x가 5x-10t예요. 그러면 2x가 10t니까 x는 몇 t예요? 5t예요. 맞을까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민우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러니까 x가 움직이는 속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dt, dx가 얼마예요? 5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5가 돼요.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럼 민우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잖아요. 맞을까요? 자, 그림자 길이가 얼마야? x가 5t였잖아요. 그럼 여기가 3t예요? 자, 3t에 대한 변화율이 얼마예요? 미분한 거니까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3m/s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정리해주세요. 6-2번 한번 봅시다. 자, 6-2번. X축의 방향으로 몇 초? 3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자, B는 2초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그럼 초당 3이면은 T초당 얼마만큼 움직인 거예요? 3T만큼 움직인 거겠죠? 얘가 3T, 여기가 2T 되는 거 보이실까요? 자, 그럼 얘들아, 요거는 몇 T예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맞을까요? 그럼 뭐예요? 루트 13t 되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넓이가 얼마예요? 13t의 제곱이죠. 그러면 변화율을 물어본 거니까 5초 후에 AB를 한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자, 넓이를 미분해서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5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넓이의 변화율이에요. 그럼 넓이의 식을 미분한 그 식에다가 몇 초일 때 그 t값을 집어넣으면 그 초일 때 변화율이 나올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러면 26t잖아요.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5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와요. 됐을까요? 자, 그럼 26 곱하기 5가 답이라는 얘기니까 답이 얼마예요? 130이라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정리해주세요. 7번 한번 볼게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언제예요? 얘 지금 뭐야? 위치야. 또 위치 그래프니까 운동 방향 바꾸는 건 내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처음 바뀌는 위치가 어디예요? 1일 때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요. 됐을까요? 자, t가 4에서
속도가 0이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지금 위치 그래프니까 미분한 게 속도 그래프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지금 4에서 0이냐고 묻는 건데 4에서 0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6일 때 원점 지나냐고 물어봤잖아요. 위치가 0이잖아요. 네, 원점 지나겠죠? 그 다음에 0과 6 사이에서 출발할 때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 총 3시간인지 물어봤잖아요. 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속도 그래프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운동 방향이 결정된다 했잖아요. 자, 그 음수인 게 어디예요? 여기랑 또 어디요? 어디와 어디 사이겠죠? 3과 5 사이잖아요. 그럼 0부터 1까지 1시간, 3부터 5까지 몇 시간? 2시간. 총 3시간이겠죠? 맞을까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디귿리을입니다. 됐을까요? 네. 그다음에 890 중에 몰라서 틀린 거 준영아 질문해 줄래요? 90. 90? 자, 요거 한번 볼까? 진아야, 네. 너는 이거 들어도 이따 다시 와서 다시 풀릴 거예요, 제가. 자, 넓이의 변화율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초당 몇 초씩, 초당 얼마씩 높아져요? 몇 초당 1cm죠? 그럼 t초 후에는 얼마나 높아진 거예요? t만큼 높아진 거겠죠? 자, 그럼 요만큼의 반지름이 10이야. 그치? 자,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준영아, 10-t죠. 자, 그럼 이 길이가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얘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100 마이너스 10-t, 아니, 10-t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예요? 자, 그러면 100 마이너스 100 더하기 20t 마이너스 t의 제곱 맞을까요? 거기에 루트 씌운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요 길이잖아요. 네. 그러면 넓이는 얼마예요? 얘 제곱한 거에다 파이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럼 20t 마이너스 t의 제곱에 파이잖아요. 네. 자, 근데 변화율이니까 미분해야 되겠죠? 넓이의 변화율이면 넓이를 미분해서 t 값에 뭐 집어넣으시면 돼요? 2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얘 미분하면 뭐예요? 20-2t인가요?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2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20-4니까 16이겠죠? 그러면 16파이가 될 거예요. 여기 파이 있어야 돼요. 16파이 제곱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초당 변화율이니까. 이해되셨을까요? 다시 풀어주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2cm 구모양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mm씩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cm로 바꿔야 되겠죠? 0.2cm 맞아요? 자, 근데 원래 스타트 지점이 2cm예요. 그럼 더하기 0.2t가 돼야 되겠죠?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2인 상태에서 거기서 늘어나는 거니까. 맞을까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뭐가 될 때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는 순간이니까 t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0.2t가 1일 때니까 t 값이 얼마일 때예요, 얘들아? 5일 때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2 더하기 0.2t죠. 자, 그럼 부피 어떻게 구해요? 3분의 4파이 2 플러스 0.2t의 3승 맞을까요? 네. 맞아요. 걔가 부피인 거잖아요. 그럼 변화율은 얘 미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3 앞으로 튀어나오고 4파이에다가 2 더하기 0.2t인데 안에 거 속미분해서 한 번 더 빼줘야 된다 했죠? 네. 자,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예요? 0.2죠? 맞을까요? 자, 그럼 0.8파이에 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2 더하기 0.2t의 제곱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부피의 변화율에 대한 식이 될 거예요. t가 얼마일 때? 5일 때니까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 얼마예요? 1 더하기 2니까 3이죠? 3의 제곱은 얼마예요? 9죠? 그럼 9 곱하기 0.8파이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7.2파이 세제곱센티미터 퍼 세크가 변화율이 될 거예요.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네. 됐을까요? 네.